저는 간호사 아나운서, 간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전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비법 강의라는 이름으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면서 등급과 수가, 그러니까 지원금으로 연결되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적정성 평가라고 하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보면 뭐 다른 적정성 평가 얘기를 묻고 있는데, 요양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아서 굉장히 그 댓글에 대댓글을 보면 서로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지금 적정성 평가의 종류, 그 다음에 매년 초에 고시되는 그 문서를 통해서 좀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라고 하는 게요. 지금 여러 가지 적정성 평가 중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35번 요양병원 입원급여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보시면 그 밖에 굉장히 많은 적정성 평가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게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처럼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진 일정이 나오고요. 자, 여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025년 지금 6월에 이 강의를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요번에는 조금 늦게 나오긴 했는데 2월 초에 고시된 이 부분 적정성 평가 계획에 대한 안내문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 요런 식으로 다 적정성 평가를 모아놨어요. 2025년에 이런 플랜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서 하나하나 추진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종류도 많지만요. 계획이 언제 나오고 그러면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상 기간에 대한 것도 여러분 다 달라요. 그쵸? 그 다음에 조사표를 넣고, 그리고 이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신뢰도, 그러니까 즉 근거 자료를 내는 기간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평가 낸 부분, 각 의료기관에서 조사표와 신뢰도 점검 서류, 즉 증빙 서류를 내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건 언제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렇게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적정성 평가 종류마다 너무나도 다양하잖아요. 그쵸? 이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컨설팅 다니면 그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라고 해가지고 요 29번의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의료기관은 29병상까지는 의원급이고 30병상부터 병원급인데, 이 대한민국에 1,500개 이상이 되는 이 병원급, 즉 30병상 이상은 모두 다 하게 돼 있는 QI, 즉 환자 안전 쪽과 그 다음에 감염관리 쪽을 반반으로 나눠서 평가를 했던 게 2019년에 첫 등장한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입니다. 이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치의 자료를 갖다가 보고 나서 이제 각 의료기관으로 어느 정도 결과가 나간 상태지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2차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향후 평가 방향 협의 중이다 라고 나와 있어서 2025년까지는 아직은 뭐 이렇다 할 추진 일정 전혀 안 나온 상태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 딱 주제를 잡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라고 하는 거는 2주기 7차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제가 2025년 5월에 촬영을 했는데 그 시점에
평가 기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달마다 끊어서 종합전수 산출하셔서 관리를 하시고 나중에 제출을 증빙자료 제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강의에서. 자,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수술하는 병원에서 다 해당되는 여기 보세요. 평가 대상 같은 경우는요.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제가 30평상 이상은 의료법에서 말하는 병원급이라 그랬는데 이런 병원까지 전문 병원이 아니어도 병원급이면 다 해당돼요. 다 수술하는 병원에서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왜냐 항생제가 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남용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2025년의 경우 지금 현재 즉 3개월치 4월에서 6월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산출값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또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평가 지표가 여기 보시면 모니터링 지표는 하지 않을게요. 과정 지표 만약에 하면 과정 지표에서 피부 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 어느 정도 하는지 그 다음에 권고하는 그러니까 항생제를 꼭 써야 될 때만 쓰고 쓰지 않아 할 때 긴 기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예방적 항생제라는 걸 놓잖아요. 이거 언제 종료하는지에 대한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이 다 어차피 처방 그쵸? 그리고 기록지 증빙자료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다시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어떻게 되냐. 대국민 공개를 하고 이 병원은 이 의료기관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몇 등급이다. 이렇게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지적평가라든가 전문병원 지적평가 또 질지원금 의료 질평가랑 질지원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삭감 그쵸.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처럼 가감 지급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다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질량상 지원 활동 이런 것도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뿐만 아니라 이러한 적정성 평가는 등급으로 매겨지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고시를 하게 돼 있고 강제적으로 고시할 수 있는 게 있고 자율적으로 고시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적정성 평가가 해를 거듭할수록 이거 무조건 고시해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혈 적정성 평가 5등급이야. 1등급이 제일 잘한 건데 그러면 5등급도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되게 쪽팔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질지원금이라든가 돈으로 나오거나 가감 지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적정성 평가는 여러분 의료기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요. 거의 다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뭐 QI나 또는 감염관리 또는 간호수장이 이런 것들을 직무 부서도 아닌데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내서 등급 이상하게 받고 나중에 퇴출되거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문가에게 도움을 뭐 저 같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거나 안 그러면 각 부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부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세부게 공개를 하고 설명에 개최를 하면 여기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4월, 6월, 3개월 동안이 대상 기간이니까 이 기간 동안 스트릭하게 의무 기록부터 처방부터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평가자료 점검 및 구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신뢰도, 증빙자를 내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심평원 입장에서 그 다음 달인 10월부터 12월까지 요렇게 자료를 분석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어봤으면 다시 수술 예방적 항생제 앞에서 여기 요 부분을 자세하게 뒤에서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쵸? 그럼 요 마지막이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다시 올라가면 조사표 수집 그러면 이 예방적 항생제 사용 여기에서 조사표 수집은 올해 이 기간 동안의 대상 기간에 스트릭하게 잘하고 그 다음에 내년 초에
내는 거죠. 제출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1년의 기간을 거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간에 평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등급부터 시작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특히 상급 종합병원 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 결과, 뭐, 전문병원 지정이라든가, 뭐 이런 질지원금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평소에는 사건과 같은 그 부분에서 고려될 사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적정성 평가는 날로 중요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되고, 몇 명의 부서장들 또는 간호수장, 행정수장 이렇게 한두 명이 책임지는 체제로 가면 여러분들 오래 롱런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정성 평가, 여러분들이 자꾸 요양 적정성 평가라고,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고, 모든 대상 기간이 다르고, 그 다음에 조사표 기간 다르고, 그 다음에 결과 공개 기간도 너무나 천차만별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좀 간트 차트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간트 차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술적 예방적 항생제라고 하면 이렇게 간트 차트 그려서 1년치 이렇게 쭉 그리잖아요. 정말 쉽게 그릴 수 있어요. 그쵸? 여기다가 제목 넣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개월치 이렇게 딱 넣은 다음에 이렇게 색깔로 이 기간까진 뭘 한다. 이 기간까진 뭘 한다. 정말 못 그리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트 차트를 통해서 눈에 보기 쉽게 그렇게 좀 하실 것을 권유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대한민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각종 적정성 평가에 대한 그 개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수준의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 2025년, 2026년 해가 거듭될수록 정말 더 이렇게 항목이 늘어나고 있고 등급이라든가 지원 이런 것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앞으로 등급, 뭐 지원금 같은 것들이 있으면 차질 없이 여러분들 능력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갓나운서 송아름을 통해서 적정성 평가에 대한 내용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